물 대신 이 음료를 마시면 오히려 탈수가 됩니다. 무더운 여름, 갈증을 참지 못하고 시원한 음료 한 잔을 들이켜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음료가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고 있다면 어떨까요? 갈증을 없애려 마신 한 잔이 도리어 탈수를 더 심하게 만들고 있다면 말입니다. 특히 냉장고에 항상 넣어두고 마시는 탄산음료, 스포츠 음료, 커피, 아이스티, 심지어 과일 주스까지. 이런 음료들 속에는 다량의 당분이나 카페인, 인공첨 가물이 들어 있어 일시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줄 순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몸의 수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고 심한 경우 전해질 불균형과 탈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물 대신 즐겨 마시는 음료가 왜 여름철 탈수를 악화시키는지, 그 속에 어떤 성분들이 몸의 수분 균형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진짜 갈증을 건강하게 해소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까지 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여름, 단순히 시원하다는 이유로 선택한 음료가 당신의 몸을 더 지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0년 전,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한여름만 되면 시원한 음료 없이는 못 살았죠.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 문을 열고 아이스 커피 한 잔, 밖에 나갔다 들어와도 목이 마를 땐 항상 탄산음료나 달달한 아이스티를 찾았습니다. 입안은 잠깐 시원해졌고 갈증이 가신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30분 정도 지나면 다시 입이 마르고 목이 따끔거리는 느낌이 반복됐습니다. 심할 때는 가벼운 어지럼증까지 느껴졌지만 그땐 그냥 날이 더워서 그런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태가 며칠이나 계속되었고 결국 탈수 증세로 병원 응급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제가 갈증을 해소한다고 마셨던 그 음료들, 시원하고 달콤해서 기분은 좋아졌지만 실제로는 내 몸속 수분을 오히려 더 빠져나가게 만들고 있었다는 사실을요. 여름철 갈증이 날 때 많은 분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차가운 음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 탄산음료, 아이스티, 에너지 음료, 과일 주스 등 이런 음료들에는 공통적으로 당분과 카페인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갈증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갈증을 더 심하게 만들고 몸의 수분을 빠르게 빼앗아갑니다. 먼저 당분을 보겠습니다. 설탕이나 과당처럼 단맛을 내는 성분들은 우리 몸속의 혈액 삼투압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삼투압이 높아지면 우리 몸은 오히려 세포 속의 물을 세포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합니다. 결과적으로 세포는 수분을 잃고 탈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즉, 겉으로는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이지만 속에서는 오히려 물이 더 빠져나가고 있는 거죠. 카페인은 또 어떤가요? 커피나 에너지 음료, 아이스티 등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강한 이뇨 작용을 일으켜 신장이 소변을 더 많이 만들게 합니다. 이 과정에서 몸속 수분은 빠르게 빠져나가고 우리는 갈증을 더 자주,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결국 마신 것보다 더 많은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여름철 탈수 위험이 2배 이상 높았고 갈증을 자주 느끼며 오후 시간대에 집중력 저하와 피로감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간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달콤한 아이스 커피, 탄산음료, 100%라고 쓰인 과일 주스까지도 실제로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그로 인해 신장은 수분을 더 많이 배출하게 됩니다. 혈당이 오르면 우리 몸은 과잉 포도당을 소변으로 내보내려 하면서 수분도 함께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역시 탈수입니다. 입은 잠깐 시원하지만 몸은 오히려 메말라가고 있는 셈이죠. 특히 40대 이후, 그리고 50에서 60대를 넘어가면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예전보다 둔해집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다고 느껴도 실제로는 이미 몸속이 메말라 있는 경우가 많고 반복적인 당분과 카페인 섭취는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나타나는 증상은 이렇습니다. 피부가 건조하고 푸석푸석해지며 입술이 자주 갈라지고 눈이 뻑뻑하게 느껴집니다. 소변색이 진해지고 냄새가 강하게 나며 소변을 본 뒤에도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오후가 되면 이유 없이 피곤하고 어지럽고 무기력한 기분까지 자주 반복되죠. 이런 증상들이 반복된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만성 탈수 상태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물을 덜 마셔서가 아니라 갈증을 없애려고 마신 음료가 오히려 수분을 더 빼앗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몸에 진짜 도움이 되는 음료를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갈증을 해소하려면 우리는 무엇을 마셔야 할까요? 첫째, 그냥 맹물보다는 전해질이 적절히 포함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탈수가 느껴지면 생수만 반복해서 마시는데 오히려 그것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만 계속 마시다 보면 우리 몸속의 염분과 전해질 농도가 낮아지면서 체액의 균형이 무너지고 오히려 저나트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보리차, 오리를 우린 물, 무염 야채 수프처럼 미네랄과 전해질이 자연스럽게 들어있는 수분을 마시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땀을 통해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등 중요한 전해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단순히 물만 보충하는 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몸이 원하는 건 순수한 물이 아니라 균형 잡힌 수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수분을 머금고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알로에, 미역, 오이, 양배추, 연근 같은 식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수분 함량이 높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위장 점막과 장 점막을 보호하고 촉촉하게 유지시켜 섭취한 수분이 몸 안에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기 계통이 약해지며 점막이 건조해지기 쉬운데 이런 식품들은 위장 건강은 물론 수분 대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음식들을 식사 중간이나 간식 대용으로 섭취하면 물처럼 흡수되는 속도도 천천히 조절되어 체내 수분 유지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셋째, 음료를 언제, 어떻게 마시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벌컥벌컥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나눠서 자주 마시는 것이 몸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갈증을 느끼기 전에 먼저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전후, 외출 후, 목욕이나 샤워 전후 등 체온 변화와 수분 손실이 생기기 쉬운 시간대에는 미지근한 온도의 수분을 소량씩 자주 보충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은 잠든 동안 떨어졌던 체온과 수분 균형을 회복시켜주고 신장과 장 기능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자기 전에는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100에서 150ml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야간 탈수를 막고 심장과 혈관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무조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물을, 어떤 방식으로, 언제 마시느냐입니다. 이 세 가지 실천법만 잘 지키셔도 여름철 갈증을 훨씬 건강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작은 갈증 신호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신호를 내 몸을 돌보는 기회로 바꾸는 습관입니다. 단순한 한 잔의 음료가 여러분의 건강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75세 김정임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이분은 무더운 여름이면 하루에 아이스 커피를 2잔 이상은 꼭 마셨고 식사 후에는 항상 탄산음료를 찾으셨습니다. 시원하고 달달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입안의 갈증을 해소해주는 것 같았고 오랫동안 그런 습관을 이어오셨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물을 따로 마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커피나 탄산을 계속 마셨는데도 입이 자주 마르고 피부는 점점 메말라 푸석푸석해졌으며 밤이 되면 눈이 뻑뻑해지고 자꾸 깨어 수면의 질까지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혹은 여름이라 원래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결국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정밀검사 결과는 예상과 달랐습니다. 진단명은 만성 탈수와 경계성 신장기능 저하였습니다. 즉, 겉으로 보기엔 매일 음료를 충분히 마시는 것 같았지만 정작 몸속에서는 수분이 유지되지 못하고 빠져나가기만 했던 겁니다. 커피나 탄산음료에 들어있는 카페인과 과도한 당분이 몸속 수분을 빼앗고 신장을 계속 자극하며 결국 수분 대사의 균형을 무너뜨렸던 것이죠. 김정임 어르신은 의사의 권유에 따라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고쳐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아이스 커피를 하루 한 잔 이하로 줄이고 식사 후 탄산음료 대신 보리차나 따뜻한 국물 위주의 음식을 선택했습니다. 하루 두세 번은 오이물이나 무염야채 수프를 드시며 미네랄 수분을 보충했고, 특히 아침과 자기 전엔 따뜻한 물을 조금씩 자주 마셨습니다. 그 결과 불과 2개월 만에 눈의 건조함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푸석했던 피부가 차츰 촉촉해지며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검사상 소변 농도도 안정되었고 신장 기능도 다시 정상 범주로 회복되었습니다. 이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갈증나서 커피를 마신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커피가 오히려 내 몸에 물을 빼앗고 있던 거더라고요. 이젠 진짜 물이 뭔지 알겠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름철마다 입이 마르고 피부가 푸석하고 눈이 시리다며 시원한 음료를 찾지만 그 음료들이 오히려 몸의 수분을 빼앗는 주범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갈증은 단순히 입이 마른 게 아닙니다. 몸 전체가 도와달라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진짜로 해소해주는 건 단순한 청량감이나 단맛이 아닙니다. 우리 몸을 진짜로 살리고 세포 하나하나의 수분을 채워주는 올바른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물, 보리차, 야채 수프, 오이물.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갈증 해소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커피나 탄산음료를 입에 달고 계신다면 오늘 김정임 어르신의 사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몸은 이미 작은 신호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마시고 있는 그 음료, 당신의 몸에 물을 더해주는 걸까요? 아니면 빼앗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당신과 가족의 여름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